오늘 우리는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주식 중 하나죠. 바로 오클로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핵에너지의 새로운 꿈이 될까요? 아니면 재정적인 핵분열로 끝나게 될까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오클로의 역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하죠. 한쪽에는 매출이 단 1달러도 없는데 다른 한쪽에는 시가총액이 무려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에 달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매출도 없고, 제대로 승인받은 제품도 하나 없는 회사가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오늘 우리는 미래를 보는 강세론자들과 이건 그저 환상일 뿐이라고 말하는 약세론자들 사이의 이 팽팽한 논쟁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강세론자들, 그러니까 오클로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분들이 보는 건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바로 두 가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즉 탈탄소화와 인공지능이 필요로 하는 막대한 에너지 수요. 이 거대한 에너지 혁명의 중심에 오클로가 서 있다는 거죠. 기회의 규모는 정말 엄청납니다. 보세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로 늘리겠다고 하고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는 폭증하고 있죠. 이 시장 규모가 10조 달러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오클로는 바로 이 거대한 시장의 중심에 서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2025년이 정말 희망적인 한 해였을 겁니다. 발전소 착공했지, 해외 기업과 파트너십 발표했지,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 꿈이 정말 현실이 되려나 보다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분위기는 월스트리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만큼 오클로의 잠재력을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동전의 반대편이 있는 법이죠. 바로 약세론자들의 이야기, 특히 공매도 투자사인 캐리스데일 캐피털이 내놓은 아주 날카로운 비판 보고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판은 아주 뼈아픕니다. 바로 팀, 즉 경영진의 경험 부족을 지적하는 건데요. 전직 원자력규제위원회 NRC 위원이자 심지어 오클로에서 일했던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실제 제품을 본 적도 없는 아주 경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쟁점은 바로 이 일정입니다. 회사는 2027년 말이면 첫 원자로를 가동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데요. 정작 규제 경험이 있는 전문가는 말도 안 된다, 허가 받는 데만 최소 4년은 걸릴 거다라고 잘라 말합니다. 이건 그냥 비관적인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없다는 수준의 비판이죠. 하지만 진짜 가장 치명적인 주장은 바로 이 비용 문제입니다. 특히 연료비요. 오클로가 쓰려는 고성능 전홍축 우라늄, 즉 HALU 연료는 아직 미국에 제대로 된 공급망조차 없는데 전문가들은 오클로가 내놓은 연료비 계산이 완전히 자기들 맘대로 지어낸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만약 실제 비용을 적용하면 이 사업은 그냥 끝장이라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오클로는 연료비를 킬로그램당 7,000달러로 잡았는데 비평가들은 현실적으로 최소 35,000달러는 될 거라고 봐요. 무려 5배 차이죠. 이렇게 계산을 다시 해보면요. 발전 단가가 경쟁력 있는 수준에서 이건 도저히 사업성이 없는 수준으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재정적인 문제 말고도 기술 자체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이 나트륨 냉각 방식 원자로가 과거에 누출이나 화재 사고 이력이 꽤 있거든요. 게다가 고객 계약이라는 것도 사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향서 수준이라 이게 정말 확실한 수요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거죠. 자, 이렇게 찬반 논쟁이 팽팽한데 이걸 다 떠나서 최근에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현실적인 위험 신호들이죠.
한번 보세요. 4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해서 기존 주주들 가치가 희석될 거란 우려가 나왔죠. 근데 얼마 안 있어서 회사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샘 알트먼 의장이 갑자기 사임하면서 주가가 폭락했어요. 심지어 주가가 떨어지는 와중에 CEO랑 COO는 자기 회사 주식을 500만 달러어치나 팔아치웠습니다.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럼 사업 모델은 괜찮을까요? 오클로는 발전소를 직접 짓고 소유하고 운영까지 다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걸 건설, 소유, 운영 모델이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걸 직접 하니 통제는 쉽겠지만 골드만삭스 같은 곳에서는 이거 재정적 위험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경고합니다.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골드만삭스가 처음 내놓은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오히려 11%나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비슷하게 지금 주가는 실수를 용납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오클로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회사의 성공이냐 실패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상 차세대 원자력 에너지라는 거대한 산업 전체를 둘러싼 논쟁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장밋빛 전망이 쏟아져도 현실은 좀 냉정합니다. 모건 스탠리 예측을 보면요. 2035년이 돼도 이런 소형 모듈 완자로가 데이터 센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2%에 불과할 거라고 해요. 나머지 98%는 여전히 기존의 에너지원이 차지할 거라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 차세대 원자력이란 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건 분명하지만 그걸 현실로 만들어서 돈을 버는 길은 정말 멀고도 험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미래의 열쇠를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곧 터져버릴 또 하나의 거대한 첨단 기술 거품을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